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이 저보고 의사니까 건강에 대해서 영상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고민도 많이 했고 이 의학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몰랐죠. 하지만 의사로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간편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건강에 대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응할 수 없죠. 해서 제가 결정한 것은 제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저로서는 건강하면은 일단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64년도생이고요.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노화가 오는 것을 여기저기 느끼기 시작하고 당연히 힘도 딸리기 시작하고 그전같이 활발하지 않죠? 하지만 남들 부럽지 않게 건강하고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노력 없이는 얻는 것도 없죠? 네, 실제 제가 뭐 슈퍼맨처럼 건강하고 남들 진짜 부럽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 나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병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힘이 딸리진 않고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제 삶에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죠. 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 먹는 음식, 운동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커버할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제 아내가 저보고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보기도 좋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가끔 섹시하다고 얘기해 줄 때도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토픽으로선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피하는 토픽이죠.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연히 모든 거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 중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만 커버하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의 성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거죠. 먼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여기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들이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내하고만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아내가 유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왜냐면 대다수의 남자는 정말 유혹적이었기 때문에 평생 같이 살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죠. 사실 좀 더 얘기해보면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둘 다 마음이 맞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한쪽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등을 돌리게 되고 서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격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낙심을 이루는 결과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땐 여자분은 자기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또 남자분들은 남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르파의 간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네, 여기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데이트 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날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해서 이날은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까딱 잘못하면은 애들 얘기하다가 사업 얘기하다가 또 각자 개인 얘기하다가 이 좋은 날 싸움할 때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이렇게 날을 잡으니까 싸움을 더 많이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서 이 날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저희 남자들은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이 정말 남성답고 멋있다고 느낌을 줘야 되죠. 네, 저희가 메리지 멘토십 하기 위해서 교육받았을 때 미국의 부부 데이터를 보면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돈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성 문제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거 얘기해 볼까요? 여자분들은 남성과 좀 달리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주는구나 하고 느껴야지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어때요? 젊었을 때는 저희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 다 멋있어 보이죠. 하다못해 길가에 침을 뱉어도 정말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담배를 펴도 멋있어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들의 행동이 멋있는 건커녕 오히려 지적하고 식구들과 건강을 위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죠. 또 하지만 데이터에 의하면은 결혼한 여자분들께 남편이 가장 멋있고 섹시해 보일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집 청소, 부엌 청소, 또 같이 대화할 때라고 하죠. 네, 이래서 저희 남자들이 좀 헷갈려요. 젊었을 때는 좀 남성다운 행동들이 멋있어 보이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어지고 더 이상 나를 남성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청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거나 느끼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저같이 집안일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아내가 느낄 정도는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메리지 멘토를 하면서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아내와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아내가
귀찮다고 하고 싫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귀찮고 싫은 것보다는 이 복잡한 관계를 다 설명하자니 그냥 귀찮아, 싫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아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래 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네, 지금쯤 여기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메리지 멘토십 하다 보면 건강한 부부 생활이 없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름대로 좀 문제는 있지만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면 많은 것들을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 때가 많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정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망가진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둘 다 노력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 성공하면은 회복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문제죠. 여기에서도 상당한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ardiovascular disease, 심폐 기능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가 벽을 막았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남성 기능이 떨어지죠. 사실상 의학적으로 남성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앞으로 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디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무조건 바이아그라 같은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거기에 의존증이 생기면 기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남성들이 솔직히 말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데, 저희 남자들은 이 기능에 대한 것은 무조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칠 때가 있고, 오래 감치거나 아니면 바이아그라 같은 걸 먹었을 때 이 증상을 감침으로써 앞으로 풍에 걸리거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여기서 착각하는 것은 남자들 하면 보통 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식생활의 80%가 플랜트 베이스, 또 고기를 먹을 때는 거의 사슴고기만 먹죠. 네, 여기서도 데이터를 보면 플랜트 베이스 음식 먹는 사람과 고기 중심으로 음식 먹었을 때 남성 기능이 차이가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떨어집니다. 해서 당연히 식생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심폐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젊었을 때는 크로스컨트리 하루에 4시간, 5시간 달리기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가서 지금은 더 이상 그걸 못하고 걷기 운동을 하죠.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2마일, 오후에 3마일을 걷습니다. 해서 총 하루에 5마일을 걷고요. 제 아내가 절대 이 시간만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습기가 아주 높은 여름이든 무조건 걷습니다. 네, 당연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투덜투덜 거릴 때는 있지만 따라 나가죠.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레버만 보고 따질 때가 있죠.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버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내 혈관벽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칼슘 스코어. 네, 이것은 뭐냐면 저희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가 쌓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혈액순환에 칼슘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인디케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그렇게 크게 돈이 들지 않고요. 보험이 안 되는데도 90불밖에 안 합니다. 해서 저랑 제 아내도 검사했고요. 제 아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편인데, 근데 이랬을 때 90파운드인데 어떻게 높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날씬하니까 콜레스테롤가 낮을 거야. 이것은 큰 착각이죠. 또 실제 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약은 먹고 있지 않고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을 하고 있죠. 예, 약을 함부로 많이 먹는 것은 안 좋고요.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안 좋지만 좀 높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단, 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 둘 다 칼슘 스코링 검사를 해봤더니 제 집사람은 스코링이 빵점이었고요. 저는 45점이었습니다. 네, 보통 0에서 100점까지는 정상으로 보고요. 100에서 250까지는 약간 높다고 보고 250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저렴하고 간단한 검사를 한번 함으로써 저희 혈관 상태를 생각보다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처럼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죠. 네, 당연히 많이 떨어지면 저희가 처방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 호르몬을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웨이트 트레이닝, 네,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 운동을 안 해주면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죠. 해서 저는 일주일에 3번 근육 운동을 꼭 해주죠. 네, 당연히 옛날같이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나이가 먹을수록 저희 몸에
zinc deficiency. 모두 다 옵니다. 하지만 이 징크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그래서 호박씨까지 말하는 말이 혹시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징크 데피션시가 있으면 남성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할 때 호박씨를 테이블 스푼으로 하나씩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네, 저희는 아침마다 호박씨까지요. 네, 저희가 메리지 멘토를 하다 보면 메리지 멘토를 찾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이분들도 보면 다들 정말 로맨틱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두고도 계속 원하면서 찾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가 솔직해야 되고 마음문을 열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잡하고 힘들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샷다운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찾아볼까 생각할 때도 있죠. 네, 이것은 바로 아주 위험한 덫이죠. 그 결과는 새로운 사람하고도 관계를 만들고 나서는 똑같은 위치나 아니면 더 악화될 수 있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식구들과 사랑하는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죠. 네, 당연히 같이 살아서는 서로들한테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올바른 카운슬링을 찾고 이원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진한 사랑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갑시다 하고 얘기하죠.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색하지만 저의 삶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See you later.